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최근 중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시, 분석액이라는 시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당나라 때 시인 장갈, 장지혜가 지은 이 시를 중국의 한국판 배달의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메이투안 디엠핑 회사의 회장 왕싱 회장이 이 시를 본인의 SNS 판포우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중국 정부에서는 바로 경고 조치가 내려갔고 메이투안 그룹의 주식은 시총 홍콩 달러로 1조 5천억 달러, 한국 돈 약 217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의 주식이 그날 9.55% 한국 돈으로 32조 원이 증발하였습니다. 왕싱이 올린 당나라의 시, 무슨 시길래? 이 분석행이라는 시가 무엇이길래? 왜 중국 정부는 발칵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을까요? 바로 분석행위를 했던 황제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진시황이죠. 결국 진시황, BC 213년에 분석행위를 했던 이 진시황의 진나라를 장갈은 천년이 지난 후 당나라 때 마음껏 이 분석행위를 평가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시황을 지금의 시진핑에 비유했다라고 해서 중국 공산당을 공격했다라고 인식을 한 것이죠. 결국 왕싱은 SNS에서 이 시를 삭제하고 즉각 사과를 했습니다. 분서라고 하는 책을 불태운다. 여기에서 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는 언론이겠죠. 수많은 책들을 불태웠던 진나라 때 진시황. 그 분서가 지금은 언론을 탄압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가 있겠죠. 갱유. 물론 이 분서갱유에서 갱유는 그 옛날에 그 도사들이라고 하죠. 진시황은 불로초를 원했기 때문에 이 불로초를 구해올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방사를 했던 사람들, 도수를 부렸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진시황은 자신의 영생, 불로초를 이분들에게 맡겼는데 결국 다 속고 아무도 돌아오지가 않았고 결국 불로초 대신에 진시황은 진나라를 통일하고도 바로 죽게 되죠. 결국 지금의 방사는 언론에 결국 진실을, 불편한 진실을 알리는 그러한 자들을 매몰시키는 것이라고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분석행유가 진나라 통일제국을 세운 지 9년이 되는 BC 213년 승상 이사가 진시황에게 의학과 농업에 관한 책 그리고 점을 치는 책 빼놓고 나머지 책들은 전부 다 불태우자라고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시경, 서경 이런 것들을 다 현실을 비판하는 책들은 다 불태워 없애자라고 해서 됐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 방사 460명을 매장시키라고 했던 것이 바로 분석행유의 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석행유를 한 후 진나라는 왜 멸망을 했을까요? 바로 그 멸망의 원인, 이 시에 있습니다. 자,
먼저 시를 여러분들께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焚书坑，竹柏烟消，地也许。关河宫锁，烛龙举。坑灰未老，山东乱。柳巷原来不读书. 네, 어떤 내용입니까? 분서갱. 죽백연소 제업허하니 관하 공쇠 조룡거라. 갱회 밀행 산동란하니 유항 원래 부독서라. 그 분서갱, 그래서 죽백연소 제업허라. 주보연샤 띠예슈. 죽백이라고 하는 거, 바로 옛날에는 책이 없었으니까 죽간과 이 백서, 결국 책과 그 문서죠. 이 책과 문서를 불태우면서 진시황의 그 위엄도 바로 빈재가 되었구나. 관하, 함곡관이죠. 함곡관과 하는 황하강을 말합니다. 이 함곡관은 하남성에서 이 옛날 진시황이 살았던 지금의 시안 옆에 함양 시엔양이라는 곳을 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거쳐야 했던 큰 성이죠. 이 함곡관은 가장 뚫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만큼 장안을 잘 보호할 수 있는 곳이었죠. 그 함곡관과 황하는 칭하이, 청해성에서 발원을 해서 이 몽골을 지나서 다시 하남성으로 와서 강물이 흘러가는데 바로 이 황하에 흐르는 그 강이 바로 진나라의 땅이 되겠죠. 그래서 함곡관과 황하가 옛 황궁을 헛되이 지키고 있구나. 다 제가 되었으니까 헛되이 지키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분서와 연기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산동에 산 동쪽에서 난이 일어났구나. 결국 이 진시황이 죽자마자 그 아들이 결국 왕위를, 황제업을 잊지 못하죠. 그 대신 그 조고라고 하는 간신이 진시황의 유서를 대피를 하고 그 막내 아들 호해에게 장례를 맡기는 그런 문서 조작을 하죠. 거기에 이사도 같이 합해서 결국 나라가 망하려니까 이렇게 간신들이 문서를 조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쪽에서 전란이 일어난 거죠. 결국 유방과 항우도 리우샹, 유항 원래 부독서라. 본래 글 읽는 선비가 아니었다. 결국 이 시를 보면서 왕싱은 디지털 시대에 엄청난 정보를 갖고 있던 알리바바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비판하고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수많은 고객 정보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은 또 위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왕싱을 견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왕싱에 대한 경고고 결국 메이투한 주식은 폭락을 했던 것이죠. 이 시가 시진핑에게 이사의 충고를 곱씹게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현대판 분속행위를 시행한 것이라고 중국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을 붙들고 씨름했던 사람들이 바로 진나라를 위험에 빠뜨렸던 사람이 아니고 진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논리를 세우고 왕도를 주문하고 제국을 키워나가려고 했던 그런 충정의 사람들로 봐야 되는데 그 근본인 책들을 전부 다 불살라버렸다. 언론을 결국 통제해버렸다. 민심의 입안을 틈타게 했다. 결국 그 가운데서 민심의 입안을 틈타서 황제에게 칼을 겨눈 사람들은 부독서하는 사람들이다. 책을 읽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자기 성찰이 없고 오직 기회만 엿보는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5.18입니다. 전두환이 기회를 엿보다가 한국의 민주화를 30년 후퇴시킨 그 사람, 결국 분속행의 80년도 당시에 엄청난 언론 통제와 민심의 이 타오르는 민주의 열기를 총칼로, 탱크로 없앴던 그것과 지금 분속행 이 시가 나타내고 있는 중국의 상황, 더불어서 미얀마의 상황이 다 비슷하다고 봅니다. 당나라 때 장갈 시인은 이 인문학적 지식과 이성을 도외시하는 체제를 바로 비판했던 시가 지금 분석행이라는 시입니다. 왕싱이 이 시를 인용한 것은 시진핑 체제의 중국 공산당에 대한 비판, 언론을 탄압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과거 역사, 더불어서 현재 미얀마, 더불어서 우리 세계사 속에서 이 시를 다시 한번 곱씹어보는 그러한 비즈니스 한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